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구라입니다. 한동훈이 오늘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나 했죠. 무슨 얘기였느냐? 오늘 국회에 갔던 모양입니다. 국회에 갔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 수사 왜 검찰이 안 하고 경찰에 맡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검수완박이 대형 참사 수사를 검찰 수사 범위에서 빼버렸다. 검찰개혁법 때문에 대형 참사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따라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완전 구라예요, 이거. 뭐 두 마디 세 마디 할 것도 없이 이건 그냥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게 뭐 그 문제에 대한 그 조항이죠. 나,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이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 수사 및 공소의 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의 범죄, 혹은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이렇게 정해졌다. 라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경찰 공무원의 범죄, 즉 경찰의 범죄, 경찰을 수사는 누가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는 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한동훈이 아까 그랬잖아. 검수완박 때문에 못한다며. 대형 참사는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야? 이 뭐야? 앞뒤가 안 맞네? 뭐예요? 자, 한동훈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왜 그럼 이런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왜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아주 희한한 핑계를 댑니다. 경찰의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적절하지 않아요. 뭔 개소리야? 참사의 범위 뭔 소리야 이거? 자, 지금까지 검찰의 행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 해야 되는 수사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려고 들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사를 하려고 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조항 하나 찾아가지고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자, 이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수사할 수 있어 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수사에 대해서는 온갖 희한한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죠.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자기들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수사인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도대체 대검에 설치한 대책본부는 왜 설치했대?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의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가 한 말이 앞에 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많죠. 아, 대검에 왜 대책본부를 왜 설치했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왜 대책본부를 왜 설치했어? 자, 이렇게 지금 검찰의 변명, 한동훈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검찰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아. 범위가 넓으면 진짜 검찰이 수사하기 적절한 사건이지.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희한한 핑계를 대는 이유. 한동훈과 검찰이 왜 이 수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핑계를 댈까? 왜 그러냐? 첫째, 대형 참사와 관련된 수사는 해봤자 손해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욕만 먹을 수밖에 없는, 욕만 먹는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죠. 사건 났을 때 수사하고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또 수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유병헌 씨 실종과 사망과 관련해가지고 실종 사망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상당히 의혹의 중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들을 게 뻔한 사건. 검사가 왜 하지마. 경찰한테 떠넘겨.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경찰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검찰과 경찰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한다. 그러면은 반발이 크게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해봤자 욕만 먹고 자칫 잘못하면 경찰의 반발만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야, 이런 수사는 하지 말고 적당히 경찰이 하게 냅둬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검사들의 입장, 검찰의 속셈이죠. 그리고 그 검사들의 속셈을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의 속셈, 한동훈의 속셈은 그래요. 자, 제가 앞서서 이 한동훈과 검사들, 이 검찰이 참 앞이 다르고 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지금 뭐 독려를 하고 있죠. 뭐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법률 지원을 한다.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보상,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했죠. 행사의 주체자가 없다고. 행사의 주체자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표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모여버렸어. 각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니 한 곳으로 몰린 거야.
이런 상황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에 있죠. 정부한테 있죠. 따라서 그냥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길 가다가 멀쩡히 길 가다가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국가한테 물어야 돼요. 도로 관리 책임, 공도 관리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대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근데 국가 소송은 소송 전에 국배심이라 그래가지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배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게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배심을 누가 관할한다? 검찰이 관할해요. 법무부에서 관할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배상 문제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대부분 일단 국배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야, 법률 지원을 하는데 국가 배상 이건 하지 마. 국가 배상은 신중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 신중하게. 자, 볼까요? 어디 돼 있다? 예. 이 부분이죠. 요 맨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책임 관련 수사를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등은 아직 진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할 때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하고 있죠. 잘 안 보이나요? 자, 그러면 제가 잘 보이게끔 다시 한번 표시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맨 밑에 보이십니까? 국가 배상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 자, 여기 부분이죠.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법률 상담인 소송 구조 유망. 사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죠. 자, 소송 구조 등 피해자 등이 이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법률 구조 사건으로 해라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소송을 하려 해놓고서는 국배심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소송 구조를 해주지 마라.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역시도 보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행동이라는 거는 그냥 그때 귀에 듣기 내기의 캔디처럼 귀에 되게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들릴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막 그냥 쏟아내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앞뒤가 틀려요. 앞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뒤에 가가지고 검찰이 그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라 안 놓고선 뒤에 가서 국배심 얘기는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겉으로 드러난 의도와 자기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따로 놀고 있는 거, 그게 한동훈이죠. 근데 한동훈은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뭐 앞뒤 좀 안 맞으면 어때? 뭐 나만 안 맞나? 다 안 맞지. 니들은 뭐 항상 맞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들이 다 그래요. 그때 상황별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해. 근데 가만히 앞뒤를 따져보면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그때 한 말, 이번에 한 말 다 틀려. 그리고 서로 배치가 돼. 왜 앞뒤가 이렇게 안 맞죠? 뭐 나만 안 맞나? 나는 그때 상황에 항상 충실했을 뿐이야. 그 상황에 맞는 가장 법률적으로 적합한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런 거야. 뭐 앞뒤를 맞추고 그래. 그리고 나만 앞뒤 안 맞나? 다 앞뒤 안 맞아. 니들은 언제 앞뒤 맞니? 그게 검사들의 대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놓고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건 아니고.
법률 구조를 해주라 안 하고 국배심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자, 이번 이 한동훈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검사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말이 왜 앞뒤가 맞지 않는지, 왜 그때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이 다른지, 그때 한 말, 지금 한 말이 왜 다른지 알 수가 있죠. 아, 윤석열이 그 선거 운동할 때는 그랬잖아요. 위기가 됐을 때 정부의, 국가의 이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네, 지금 위기잖아요. 근데 국가가 제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덕분껏 안 하지. 왜? 그때의 그 말, 국가의 책임을 운운했을 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달라. 그리고 다를 수도 있지. 나만 다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야? 예,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볼만하죠? 그런 얘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좀 짜증이 남는데, 어떡합니까? 사실인걸요. 참, 씁쓸하죠? 예, 참 씁쓸합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